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더 뉴 그랜저 IG 2.5 보려고 하고요. 시세가 어떤지. 많은 분들께서 문의가 많이 오다 보면은 선호가 되는 조건, 스마트 센스는 있었으면 좋겠다, 디지털 계기판이었으면 좋겠다, 많은 거를 따지시진 않아요. 휠 디자인 이런 거 크게 상관은 안 하시는데 이 두 가지, 스마트 센스, 디지털 계기판, 요거는 지키고 키로수를 7, 8만 사이까지, 빵키로부터, 물론 빵키로는 거의 없긴 하지만 7, 8만까지 이렇게 보고, 단순 교환이 있어도 엄청 심하지 않은 선에서 무사고 위주로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썬루프는 보통 다 없어도 되시고 그러시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10분이면 거의 9분께서 고르시는 게 비슷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가끔 특이한 한두 분은 베이지 시트 원하시는 분이 또 계시고, 적은 예산으로 좀 높은 베이지 시트만 보더라도 매물이 거의 없고, 예산을 또 지키려고 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으시다가 보면은 또 10만 초반, 15만 가까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차량이 초반에는 2.5 같은 경우에는 오일 감소 현상이 좀 있을 수가 있으므로, 특히나 베이지 시트 이런 거 타셨던 분이시라고 한다면 차를 얌전하게 탔을까? 라는 의구심이 또 들기도 하긴 하거든요. 가장 노멀한,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그런 조건으로, 금액은, 예산은 가급적이면은 2,500 전후로다가 2,000 초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선입견 다 제쳐두고 새로 시세가 떨어졌나? 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시세를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영상을 거의 올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더 뉴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 한두 달에 한 번은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5 같은 경우에 자연 흡기의 4기통 2497cc이긴 한데 25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솔린 3.3 같은 경우에 마력수가 거의 300마력 가까이 되거든요. 297인가 그런데 2.5 같은 경우에는 198마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중형차보다는 확실히 힘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엔진룸을 열고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은 3.3 엔진은 조금 이제 중후한 맛이 있는데 2.5는 좀 이런 되는 느낌이 있고, 3.3도 소리가 안 나는, 전기차는 아니니까 소리는 나긴 하더라도 뭐 이렇게 좀 데시벨이 2.5가 조금은 높고 그런 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관리가 안 된 차는 이렇게 치는 소리가 나면은 안 된다라는 점을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차 중량은 1.5톤에서 1.6톤 정도 되고, 미션은 8단 미션, 구동 방식은 다륜 이런 거는 없고요. 후륜 방식이 아니라 전륜 구동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후륜 서스펜션은 멀티링크로 되어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시세는요, 서울 제외한 수도권 전체 주요 매매단지, 인천, 부천, 안산, 수원, 용인 있는 매매단지의 차들을 모두 이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뉴 그랜저 IG 2.5, 가급적이면은 캘리그래피 보고 하면 좋을 텐데, 거의 2,500에 키로수 7, 8만에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실 만한 조건은 거의 익스클루시브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프리미엄 초이스도 가끔 이제 추가 옵션 같은 게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괜찮은데?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으실까봐 같이 포함해서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식은 체크 안 했습니다. 연식은 크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연식이 중요한 거예요, 키로수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식은 제쳐두고 키로수가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2022년형부터 오일 감소 현상이 좀 개선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봤자 2.5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2022년식 이상으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332대 중에 40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경우의 수, 좋은 차 구매할 경우의 수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금 이제 비쌀 수가 있습니다. 235대 이렇게 많은 대수 속에서 보게 되면은 좋을 것 같고, 저는 매매단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위주로 보는 거를 여러분들과 이제 저 사이가 잘 유지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면 안 될수록 다른 소비자분들이 아직은 못 보거나 그냥 눈여겨만 보는 지금 현 시점에서 빨리 선점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4월달, 5월달에 들어온 차량들은 이게 비인기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팔린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월 말, 6월, 가급적이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6월달에 들어온 차량을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7월 초, 이 영상 녹화 날짜 기준이 7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7월 초에 들어오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관리하고 뭐 하면 지나가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6월 중순 정도의 차량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괜찮다. 6월 초도 괜찮고 5월 말도 괜찮은데, 이 셋 중에 5월 말, 6월 초, 6월 중순 이렇게 봤을 때는 6월 중순의 차가 좀 더 상태가 좋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면은 보통 2페이지를 잘 벗어나질 않습니다. 3, 4페이지까지 가면은 왜지? 왜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색깔은요, 흰색도 상관없고 검정색도 상관없고 회색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흰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는데, 2780, 90 이런 거는 좀 세요. 그래서 금액을 최대 직접 입력을 해서 2400부터 2650 정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수가 줄어들죠. 65대.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좁히는 거는 오히려 보기 편하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르블랑 있고 캘리그래피도 있는데, 확실히 금액이 좀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이게 휠이 전 개인적으로 이게 이뻐 보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캘리그래피
이 색깔도 상관없다 하면은 이게 낫죠.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 흰색, 검정색, 회색, 쥐색이 좀 비싸요. 근데 이 색깔은 쌉니다. 보통은. 휠도 이게 휠 스크래치가 잘 생기는 휠인데 타이어 트레드가 좀 달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매매단지 사진 특성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은색깔이 좀 쌀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웬만한 거는 다 캘리그래피에다가 뭐 HUD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없는 경우가 있나?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 무조건 있고, 어라운드 뷰 있고, 좌회전 의전 넣었을 때 깜빡이 했을 때 이제 화면 나오는 거 있고, HUD가 있으면 보통 사진을 찍는데 사진사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 차를 매입해서 갖고 있는 딜러가 사진을 찍는다면은 더 찍죠. 그런데 사진사들은 FM대로 찍는단 말이에요. 각 매매단지마다 사진사가 한두 세 분씩 있어요. 세 분이 무조건 있진 않고 한 명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의 뭐 두 분이서 로테이션으로 오전 오후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웬만해서는 이 차량이 빨리 팔리든 늦게 팔리든 조금밖에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사진을 잘못 찍으면 욕먹으니까 잘은 찍어야 되겠는데, 아예 디테일하게 뭘 더 찍어야 되는지는 차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FM대로 찍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HUD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찍었을 수도 있는데 보이면 찍습니다. 보통 이게 썬루프도 있거든요. 썬루프도 있고 한데 HUD가 없다. 상태는 이 구도로, 이 각도로 찍은 사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가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전반적인 차량 상태의 느낌이 이 구도에서 찍은 사진으로 느껴질 때가 많긴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찍었을 때 여기가 언덕이 심하기 때문에 HUD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점이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리어 창문에 커튼도 있고, 리어 커튼 무조건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HUD 사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620인데 금액이 다 정찰제냐 그런 건 아니고, 2600에 이제 깎아줄 수 있겠지만 2600보다는 2550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매단지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딜러분들의 성격, 성향, 그 다음에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깎아주는 정도의 금액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 중에서 정찰제는 거의 99%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업체 가니까 정찰제라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정찰제가 없어요. 근데 달라는 대로 하는 그 업체 마음이니까, 그 딜러 마음이니까 어떤 딜러를 선택하실지는 여러분들께서 감대로 가실 수밖에 없는 점이고 한데, 이게 물어보기, 일일이 모든 점을 다 물어보기 얼마 깎아줄 거예요? 아직 차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보통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정찰제라는 거는 거의 없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 뭐 10만원 깎아주고 10만원 깎아드릴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직원 쓰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정찰제로 팔아야 수지타산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딜러들끼리는 그렇게 딜러를 쓰는데 많이 깎아주고 엄청나게 정직할 수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많이 알아보시고 깎아주는 정도도 또 그렇고, 엔카도 보시고 또 이런 이모저모로 보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좋은 구매 하실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는데, 그냥 믿고만 사시게 되시면은 그런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지금 시세를 보고 있습니다. 더 뉴 그랜저 IG고요. 디지털 계기판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이제 초반에 와 있는데 화이트 시트가 있대요. 르블랑이고 65,000km. 연식은 2022년형이니까 감은 좋다. 22년형부터 오일 감소 현상이 이제 개선이 됐다라고 하니, 게다가 또 여러분들 예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2,500 많이 선호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시트, 와 이거 보세요. 느낌이 달라버리지 않습니까? 검정색인 건 어쩔 수 없나? 테두리가. 여하튼 광색 상태도 이게 먼지가 이렇게 흰색 바탕이다 보니까, 베이지 바탕이다 보니까 잘 보이잖아요. 어라운드 뷰 있고, 디지털 계기판 있고, HUD가 있을까? 있으면 사진을 보통 찍는데, HUD가 신차로 뽑을 때 쓸데없는 비쌈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고차로서는 아쉽죠. 신차로 구매하셨던 분들은 HUD 뭐 굳이 이 금액 더 주고 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옵션일 수도 있고, 이 차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신차로서는 젊은 분들이 많지가 않으시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당시에 신차로 뽑으셨을 확률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HUD, 과거부터 운전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HUD가 돈을 더 주면서까지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희귀한 옵션일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좀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옵션을 굳이 안 쓰는 그런 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르블랑은 휠 디자인이 이렇다. 캘리그래피는 번쩍번쩍하는 은색 그런 느낌, 크롬은 아니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휠이 작은 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타이어가 그만큼 교체할 때 싸니까. 약간이라도.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종합검사 날짜가 2026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한 달 더해서 하루 빼준 날짜까지니까 25년 12월 14일에서 한 달 더해주면은 2026년 1월 13일입니다. 튜닝 없고 렌트 이력은 있다. 웬만하면은 렌트 이력이 있을 텐데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걸러야 되는 것이냐, 그런
그런 건 아닙니다. 렌트 이력 있어서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던 적은 제가 중고차를 2012년 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렌트 이력 있는 차량을 판매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65,500km 타고도 뭐 이 정도면은 뭐 단순 교환 정도, 단순적인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안 나오니까 밑에로 빼놨습니다. 오른쪽 뒤 휀다,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 도색, 정비 이력이 이제 리어 도어, 아무래도 조수석 쪽 리어 도어일 확률이 높겠죠. 이 정도면 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사진으로 봐도 오른쪽은, 이쪽은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여기랑 여기거든요. 성능기록부 밑에 보면 7월 2일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나갈 차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상태를 그래도 보기는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무선 충전 패드도 있어 보이고 한데 HUD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마트 크루즈 센스, 크루즈 컨트롤 요거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 대뿐만이 아니라 수원이거든요, 이 지역이. 그래서 수원에 있는 차를 한 대, 두 대 고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은 없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액은 2,500까지 깎아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부딪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서, 딜러에 따라서, 그 딜러의 기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정찰제는 딜러 전산 기준 99% 제 개인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없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딜러를 만나셨을 때, 매물을 고를 때 딜러 전산에는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을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이렇게 하는 딜러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안 보여주면은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미연에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점점점 안 속을 확률이 올라가려면은 이거를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리미엄 초이스 이런 것도 있고, 몇 대만 더 보면 돼요. 아까 그 차량이 65,000인데 전자계기판에 HUD가 있는 차량은요, 한 가지 팁인데, 여기 딜러 전산 기준으로 봤을 때 HUD라고 써놓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허드, HUD 얘기하는 거거든요. 후드, 허드 아니고. 어라운드 뷰도 있대요. 어라운드 뷰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2.5 어라운드 뷰 무사하고, 내비게이션, ACC, 스마트 펜스 얘기하는 거고, 신차급, 상태체상 76,000이면 그렇게 많은 키로수 아닌 거. 아쉬운 건 2022년형이 아니긴 합니다. 휠은 이렇게 생겼고, 타이어는 왠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 매매단지가 광택집에서 바로 나온 직후에 찍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 겉에만 타이어 광택제를 발라주니까 타이어 트레드가 굉장히 적당한 트레드도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상 SK V1 모터스 사진이 그렇게 찍힐 때가 있어요. 약간은 밤색이다,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HUD가 이렇게 있는 차는 사진을 찍고 전산에도 HUD라고 보통은 적습니다. 빨리 팔아야 되니까. 어라운드 뷰 있고, 디지털 계기판 확실하고, 이쯤 되면은요 그냥 사진은 얼추만 보고요, 여기 주름이 좀 있구나, 이 정도는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성능 기록 보면은 종합검사 날짜가 내년 4월 2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이력은 다 있어요. 웬만하면 있으니까 그냥 기분 나빠하지 말고 찜찜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는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저것 너무 찜찜하게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돈만 올라가고, 우리 예산 2,500이 지킬 거잖아요. 그러면 렌트 이력이 무조건 있겠구나, 상관없다 라고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라고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넷과 이렇게 하면은 X가 여기 가운데 있으면은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12번에 X가 있는 것처럼 대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접촉사고구나 넘어가셔도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실물을 보긴 봐야 되겠죠. 미세 누유, 누수, 불량 없고,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냥 의례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6월 24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20일 정도 된 겁니다. 굉장히 얼마 안 된 축의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UD 필요하고, 이 시트 색깔만 이거 아니었으면 바로 샀는데, 중고차는요 하나 두 개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산 지킬 거잖아요. 올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리면은 200, 300, 400, 500 금방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두 개만 포기하고 이 차를 후보 리스트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이지, HUD가 꼭 필요하면은, 아까 거는 없었는데, 베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없었는데 고민해갖고 포기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충분히 생각해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 1번, 2번, 3번 다 수원이거든요. 보고 진짜 모든 걸 최종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만나신 다음에 수원역이든 매매단지든 만나셔갖고, 인천이든 만나셔갖고 날짜만 잡아주시면 돼요. 저랑 상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시지, 모든 거를 출발 전에, 집에서 출발 전에 모든 거를 결정하시려고 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대만 고르고서 딜러만 믿고서 그렇게 구매하시면 안 되고, 후보 차량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보시고서 움직이시면은 더 헛걸음 안 하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2000초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가 10만이 점점 넘어가거나 그렇게 되고, 디지털 계기판이 무조건 아니고 아날로그 계기판이거나 뻔해요. 사고가 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봤는데 미미를, 차가 떨리는 점화 플러그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2000초에 구매하셔도 돼요. 14만 킬로 판매를 안 해본 적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판매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그랜저 IG 살 바에는 2000초로다가 전유 그랜저 IG 살까? 예산은 2000초로 사야 되고 2500은 너무 버거운데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디지털 계기판 원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키로수를 올려서 구매하시는 거를 가끔 추천드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경고를 드리죠. 돈 들어갈 게 좀 있으실 거다. 타이어 내 짝만 하더라도 거의 돈 8, 9, 10, 100초 이렇게 들어가고, 수입 타이어 하면은 좀 더 들어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냉각수가 색깔이 조금 변색이 있거나 수량이 좀 작아지거나 그런 차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국물류라고 하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이 4개 정도만 하더라도 교체하는데 또 돈이 5, 60 들어가고 돈 들어갈 게 액세서리라든지 썬팅이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200 정도 최대 250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한 200 정도는 좀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그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좋은 차를 구매할 확률은 좀 떨어지니까 마음적으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주의 경고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초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뭐냐면은 계약 성사가 기대치가 그래도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기 있던 거를 좀 낮춰드린 것밖에 안 돼서 실제로는 여기인데 요거 고민 때문에 좀 계약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저는 싫죠. 개인적으로 2500 정도면은 좀 적당한 차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2.5기도 하고 뭔가 포기해야 될 키로수를 좀 늘리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키로수는 가급적이면 줄이면 줄일수록 새 차 냄새가 아직도 안 빠진 사용감이 좀 덜한 그런 차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약 성사율도 높아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편하게 팔고 싶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팔고 싶습니다. 그런데 2000초가 되면은 조금 이제 계약 성사가 조금 이제 빡셀 수가 있다라는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아니면은 돈 한 200 정도 들여갖고 왜냐면은 이 6, 7, 8만 내 차가 무조건 좋다라는 보장이 있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중고차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좀 더 싸게 사갖고 한 2200, 300 정도로다가 그냥 뭐 나오면은 제가 할 테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또 2500에 또 어차피 안 들여도 깔끔한 사용감 덜한 그런 차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고차가 애매한 겁니다. 3.3 판매하고 싶은데 3.3은 또 대수가 2.5는 요만큼인데 3.3은 요만큼밖에 없긴 해요.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 3.5분의 1 뭐 그 정도 대수가 그렇긴 합니다. 근데 6기통과 4기통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3.3이 연비가 2.5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금 차이도 그냥 6개월에 한 번 25만원 나올 거 3.3은 33만원 나온다. 그냥 그런 느낌. 연비 차이도 뭐 리터당 1, 2, 3, 2 한 리터당 2 정도 1, 2 뭐 이 정도 운전 습관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겠지만 조용한 그런 이제 정숙한 그런 느낌 2.5에 들어갈 부분이 3.3에 더 들어가고 이런 점 약간은 있을 수가 있는데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2.5도 가벼운 마음으로 중형차는 싫고 대형차 타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사는 거니까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2.5에 2,500만원 600만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보시면은 느낌이 요렇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신경 안 쓰고 나 진짜 차 오래 타는 스타일인데 키로수도 1년에 얼마 안 타고 그렇다라고 주행거리도 많지도 않고 그러면 3.3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말이죠. 1페이지밖에 안 봤는데 느낌은 벌써 오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HUD 있는 차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2600은 안 벗어도 나도 된다라는 이런 뉘앙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저한테 직접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차 검수해드리고 골라드리고 안 오시는 분들한테는 탁송도 해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소상히 더욱더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여자들이 뭘 좋아할지는 잘 몰라 지도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를 봐도